저는 그러면 더블 스케어링 수업 시간에 배운 걸로 발표해 보겠습니다. 먼저 더블 스케어링이 사용된 이유는 분수의 거듭제곱 빠르게 계산하기 위해서 사용되는데, 만약에 AN승을 계산한다면 기본적으로 A를 n번 곱해야 되니까 시간 복잡도는 5의 n이겠죠. 예로 2의 1000승을 구하려면 1000번 곱해야 되니까 오래 걸려서 이를 계산하고자 나타낸 것이 더블 스퀘어링입니다. 이 더블 스퀘어링의 핵심 아이디어는 이진법, 즉 지수 n의 값을 절반으로 줄여가며 계산하는 것이 핵심 원리이기 때문에, 예로 여기 사진 보시면 2의 33승 계산하고자 하면 나눠서 2의 16승, 또 나눠서 2의 8승, 2의 4승, 2승까지 가서 33승을 5번만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시간 복잡도가 5의 로그n까지 줄어들어요. 더블 스퀘어링을 코드를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 A의 비승에다가 치면은 지수를 절반으로 가면 A의 2분의 B의 제곱, 볼수는 A의 2분의 B-1의 제곱에 B-1을 했기 때문에 A 한번 곱해주는 그런, 이걸 제가 코드로 그냥 예시랑 똑같이 짜놨는데, A 함수 그냥 올려주고 베이스 케이스 지수가 0일 때 극한값 하나 넣어주고, 나머지 홀수일 때 극한값으로 n-1을 한 지수 올려주고, 리턴할 때는 A 한 번 더 곱했던 것처럼 지수 한 번 더 곱해준 제곱, 짝수일 때는 2분의 n승 그냥 그대로 제곱한 것만 해줘서 이거 돌리면은 2의 10승이니까 1024. 이런 더블 스퀘어링을 제가 그래서 어디다 쓰는지 찾아왔는데, 암호학 RSA 암호 알고리즘에서 쓴다 하더라고요. 왜 쓰는지 봤더니 RSA에서 가장 중요한 작업이 매우 큰 수의 거듭제곱을 한다. 시작하기 전에 제가 추석이 껴있어가지고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아서 하루 정도 내용 짚어보고 공부했는데, 원래 제가 카톡방에서는 나라야나 하딕 알고리즘 한다 했는데 내용이 생각보다 어려워서 유클리드 호재법으로 변경해서 해도 괜찮을까요? 네, 유클리드 호재법으로 대신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클리드 호재법은 명시적으로 기술된 가장 오래된 알고리즘이며, 내용은 최대 공약수를 구하는 알고리즘 중 하나인데, 여기서 호재법은 두 수가 서로 상대방 수를 나누어서 원하는 수를 얻는 방법을 뜻합니다. 고대 그리스 수학자이자 소설가인 유클리드가 남긴 이 알고리즘에 대해서 원리를 간단하게 설명하면, 두 개의 자연수 A, B에 대해서 A를 B로 나눈 나머지를 R이라 했을 때 A와 B의 최대 공약수는 B와 R의 최대 공약수와 같습니다. 예를 들어 두 정수 6과 4가 있을 때 6을 4로 나눈 나머지는 2입니다. 그래서 4를 2로 나눈 나머지는 0이므로 최대 공약수는 2입니다. B를 A를 B로 나눈 나머지 R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0이 아닌 정수가 되었을 때 위의 방법을 반복적으로 적용하여 나머지가 0이 될 때까지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정수 1071과 1029가 있을 때 1071을 1029로 나눈 나머지가 42입니다. 1029를 42로 나눈 나머지는 0이 아니라 21입니다. 첫 번째 예와 달리 한 번 적용해서 나머지가 0이 되지 않으므로 한 번 더 반복 적용해야 합니다. 42를 21로 나눈 나머지는 0이 되므로
21이 1071과 1029의 최대 공약수가 됩니다. 다음으로 유클리드 후제법 알고리즘을 파이썬이랑 자바에서 코드로 구현한 것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디까지? 제가 일단은 제가 카톡방에 코드 구현한 것을 파일로 올려드렸는데 이제 안 보셔도 되지만 설명과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올렸습니다. 먼저 파이썬으로 제가 구현한 방법은 두 가지로, 첫 번째 방법은 if문을 활용한 방법입니다. 만약 a가 b보다 작으면 두 값을 교환합니다. a가 b보다 작은 경우를 대비하여 가장 먼저 신경 써야 할 부분입니다. b의 값이 0이라면 a가 최대 공약수가 됩니다. a를 b로 나눈 나머지가 0이라면 b를 반환하며 b가 최대 공약수가 됩니다. 만약 if문을 다 따랐음에도 만족하지 않았다면 else문을 통해 재기적으로 gcd 함수로 출하여 반복 실행합니다. 두 번째 방법은 while문을 활용한 방법입니다. b가 0이 아닐 때까지 반복하도록 while 조건문을 실행합니다. a를 b로 나눈 나머지를 t라고 선언합니다. a에는 기존의 b 값을 넣고 b에는 방금 계산한 나머지 t를 넣습니다. 이 과정을 반복하면 점점 나머지가 줄어들고 결국 b가 0이 되면 최대 공약수를 찾게 됩니다. 최종적으로 남은 a 값을 반환합니다. 이때 a가 음수일 수 있으므로 절대값을 반환합니다. 최대 공약수는 항상 양수이기 때문에 a-b 함수로 처리하면 됩니다. 다음은 자바로 구현한 방법인데 먼저 두 정수 a, b를 int 값으로 입력받습니다. b가 0일 때 함수는 a를 반환합니다. b가 0이라면 a가 최대 공약수가 됩니다. 만약 b가 0이 아니라면 return gcd를 통해 재기적으로 기출하고 반복 실행합니다. 이 과정을 반복하다가 b가 0이 되는 순간 최대 공약수를 찾게 됩니다. 수업 때 배운 다른 저는 이분 탐색에 대해서 발표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이분 탐색이란 게 여러분들이 아마 2학년 때도 자료 구조하면 들어봤을 법한데, 만약에 숫자가 5개가 주어진다면 이렇게 랜덤 숫자 1, 4, 8, 11, 19가 주어진다는 가상하에 저희가 여기서 숫자 11을 찾고 싶어요. 근데 보통 사람이 생각하는 경우 숫자 11은 어떻게 찾는가? 보통 사람이 생각하는 게 네 번째 있는구나 이렇게 바로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컴퓨터는 그렇게 바로 알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컴퓨터가 찾는 방법을 저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일단 대표적으로는 숫자를 앞에서부터 그냥 하나씩 찾아가는 거예요. 1, 4, 8, 11 이렇게 해서 11을 찾는 방법이 있고, 근데 이 방법으로 하면 숫자를 찾는 방법 자체는 아마 코딩으로 했을 때는 제일 간편하고 쉬울 수도 있지만, 이것을 찾는 것은 앞에 있는 숫자를 찾는다는 가정하에는 엄청 짧은 시간이 걸리지만 숫자가 뒤로 갈수록 엄청난 횟수가 걸리기 때문에 그렇게 사실 좋은 코드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빠르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이제 이분 탐색이라는 방법이 있어요. 그 이분 탐색이라는 방법은 저희가 흔히 하는 업앤다운 게임, 이제 업앤다운 게임, 우리가 1에서 100까지 중 숫자 하나를 생각하라 하고 저희가 이제 그 숫자를 맞춘다는 가정하에 상대가 25를 생각했다면 처음에 이제 중간까지는 50을 부르고 그 다음에 다운이라 하면 그 1과 50 중에 중간까지는 25를 불러서 이렇게 맞추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업앤가인 중간값을 하나씩 선택하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 범위를 지우는 식으로 하면 이런 쉽게 할 수 있고, 이것은 컴퓨터 또한 똑같이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컴퓨터도 중앙값을 하나씩 찾아서 11을 찾으려면 일단 먼저 8을 선택해서 11이 8보다 큰지 작은지를 생각합니다. 11 같은 경우는 8보다 크니까 1, 4, 8 범위를 없애고, 그리고 나머지 두 값 중에서 중앙값을 찾아야 되는데, 보통 이제 나누기 2를 하면 첫 번째 값이 먼저 오기 때문에 11일 값을 찾으면 이제 두 번 만에 이렇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최소한 경우의 수로 찾을 수 있고,
한 번 시도 때마다 이제 범위가 절반씩 날아갔기 때문에 이거를 시간 복잡도로 나타내면 로그 2의 n으로 나타냅니다. 그리고 저희가 방금 구한 5개의 숫자 같은 경우는 로그 2의 5 같은 경우 2보다 크고 3보다 작습니다. 그래서 최대 3번의 시도 안에 모든 값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알고리즘은 솔직히 이제 알고리즘 중에 가장 기초적이지 않으실까 이렇게 생각이 들긴 하네요. 그리고 이러한 설명을 토대로 알고리즘을 구현한다고 치면 이제 5개의 값이 들어있는 리스트가 있고 로우, 하이, 시작 값과 값을 각자 잡아주고 이제 중간 값인 미드 m은 이제 로우, 하이에 나누기 2를 한 값을 넣으면 됩니다. 미드 값은 이제 미드 값을 현재 이제 찾고자 하는 값이 같으면 이제 그 값을 도출하면 되고 아닌 경우는 품질을 체크합니다. 만약에 찾는 값보다 중간 값이 더 작을 경우에는 이제 로우 값을 중간 값 플러스 1을 해주면 되고 반대일 경우에는 하이 값에다가 중간 값 마이너스 1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그 중간 값은 다시 로우 더하기 하이 나누기 2를 해주면 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계속 반복해서 찾을 수 있고 코딩으로 하면 이렇게 나타내는데 요거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while문으로 했는데 오문이나 제기함수로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리고 뭐 if문 조건이나 여기 while 안에 조건 같은 것도 딱히 바꿔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분 탐색의 단점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잘 아시는 것들이 이제 이러한 이분 탐색은 정렬이 안 돼 있으면 솔직히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첫 번째 단점. 두 번째는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이러한 이분 탐색에는 오버플로우가 발생해요. 이런 오버플로우가 같으면은 로우와 하이를 더하다 보니까 두 값이 인트의 최대 범위를 넘어버리면 이제 쓰레기 값이라고 하는 값이 들어갈 수도 있어서 오버플로우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이러한 방법을 해결 방법으로는 일단 요새 많이 있는 이제 정렬 알고리즘을 통해 정렬을 한 후 미분 탐색을 하거나 이제 오버플로우는 이제 L 플러스 H 마이너스 L을 나누기 이런 식으로 통하면 이제 오버플로우 발생 없이 값이 계산이 될 수 있어요. 이런 계산은 이게 만약에 혹시나 로우와 하이 값을 냈을 때 음수여도 제대로 작동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분 탐색의 내용은 쉬워 보이지만 사실 심화 과정을 들어가면 좀 더 어려운 게 예를 들어 백준의 랜선 저력 문제가 이제 심화 문제 발표 내용은 콜스택이랑 스택 오버플로우에 대해서 발표를 해드릴게요. 콜스택에 대해서 혹시 들어보셨을까요? 콜스택은 저희가 이제 함수를 일반적으로 이제 프로그래밍 하면서 호출할 때 제공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고 일단 기본적으로 메인 함수도 있을 거고 그 안에 있는 무슨 어떤 함수 저런 함수 이런 다 있겠죠. 그런 함수들을 호출할 때마다 저희가 일일이 지적되거나 그다음에 이제 메모리, 할당하는 주소 이런 걸 전부 저장을 하는 그런 공간이 필요를 해요. 그렇게 저장을 하는 주소를 저장하는 메모리를 저희가 액티베이션 레코드라고 지금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거를 할당하는 메모리 공간 그런 걸 저장하는 그런 자료의 형태를 저희가 콜스택이라고 불러요. 왜 콜스택이라고 하냐? 스택이죠. 스택을 쓴단 말이에요. 이제 저희가 함수를 일반적으로 이제 호출하고 종료시키는 그런 과정이 스택의 형태랑 되게 유사해요. 그래서 이거를 처리할 때 스택 형식으로 이제 호출, 종료 이거를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어서 적절하니까 그렇게 콜스택을 사용을 해요. 그래서 여기 교환의 내용 보시면은 이제 여기 AC부터는 메인 함수랑 이렇게 F 함수가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이제 F 함수에 있는 int 값을 제곱하는 형식으로 반응을 하는데 여기 보시면 int 메인 함수가 있어요. int 메인 함수와 호출을 배웠을 때 이때도 저희가 이 아래쪽에 보면 이렇게 액티베이션 여기 레코드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스택이 하나 쌓여요. 그 다음에 int y를 했을 때 f 함수를 호출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여기 z를 또 호출을 해요. z의 값을 넣는 그 장소를 여기 호출을 시켜요. 그래서 여기 y 해서 f 이거 끝나면은 이제 여기 있는 스택 값이 빠져나가죠. 스택이니까 종료가 됐으니까 이 스택 값은 여기서 빠져나가요. 그러고서 여기 리턴 제로가 나오면은 메인 함수 끝이 난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 이 마지막 맨 아래에 있는 스택도 빠져나가요. 그렇게 됐을 때 이때 이 함수가 종료가 됩니다. 콜스택은 이렇게 되는 형식인 거고, 그러면 콜스택이 이제 뭐였는지 알았습니다. 근데
그러면 콜스택이 무한할까요? 콜스택이 무한하면 큰일 나요. 콜스택이 무한하게 쌓이다가 컴퓨터에 과부하가 걸릴 수 있으니까 일반적으로 컴퓨터들에게는 콜스택에 제한이 걸려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그때 콜스택의 스택의 최단도로 넘어가면 그때 저희가 스택 오버플로우가 발생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렇게 발생하는 경우는 저희가 과도하게 제기를 돌렸을 때 발생하는 경우가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파이썬으로 코드를 짜고 있습니다. 이 함수 같은 경우에는 뭐 별건 아니고 그냥 숫자를 넣으면 숫자 1씩 줄여주는 그런 함수예요. 그래서 이거를 실행을 시키면 100을 넣었다 라고 하면 이렇게 뚜루루 돼서 0까지 무사하게 전부 1씩 빠집니다. 그래서 근데 만약에 1000을 넣어 이렇게 쭈루루루 하다가 아마 이제 끝까지 못 가고 중간에 리커전 에러가 떠요. 여기 지금 뭐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거 보면 여기까지 뭐 괜찮아. 오케이 좋아. 그런데 너무 좋은데요? 오케이 떴다. 여기 대충 보시면은 한 981 이상을 넘어갔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아래쪽 보면 리커전 에러가 이렇게 뜹니다. 이게 지금 여기서 말한 스택 오버플로우가 발생을 했다라고 저희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스택 오버플로우 리커전 에러가 발생하도록 저희가 펄 스택에 한도가 정해져 있으니까 이걸 유의해서 저희가 제기 함수를 짜야 돼요. 만약에 제기 함수를 짤 때 저희가 좀 과도하게 큰 숫자를 원해서 과도하게 많은 제기를 돌려서 이 값을 얻어내려고 하면은 저희가 이렇게 스택 오버플로우가 발생해서 값을 정확하게 얻어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할 수도 있겠죠. 대표적으로 피보나치 함수 같은 거를 저희가 제기로 만약에 이제 막 1000번째, 10,000번째, 10만 번째 이런 걸 보려고 해요. 그랬을 때는 저희가 보기가 어렵죠. 제기를 너무 많이 돌려요. 특히 피보나치 같은 바이너리 리커전 같은 경우는 더 빨리 이게 한도가 오겠죠. 그래서 저희가 스택 오버플로우를 대응하기 위해서 피보나치 같은 경우에는 훗날 나중에 다른 방식으로 처리를 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을 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으로 할 수도 있겠죠. 뭐 나중에 그런 거고. 그럼 이 스택 오버플로우는 모든 컴퓨터에서 동일하게 발생을 할까요? 그거는 아니에요. 심지어 같은 컴퓨터로도 다르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파이썬 같은 경우에도 이 시스템 이거를 사용해서 이제 리커전 하는 한도를 늘릴 수가 있거든요, 저희가. 그래서 아까까지 안 됐던 1000을 다시 하면은 이제 아까는 15 남기고 안 됐지만 이제 다 될 거예요. 이제 이렇게 컴퓨터를 저희가 이렇게 생생을 하면서도 저장 네 됐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되는 걸 봤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컴퓨터 따라도 이렇게 막 사양 같은 걸 저희가 좀 조정할 수 있고 이제 리커더 하는 그런 한도를 저희가 지정할 수 있고 심지어 컴퓨터마다 컴파일러마다 인터프리터마다 심지어 운영체제에 따라서 저희가 전부 다 다르게 리커전 에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양지하면서 프로그래밍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